이제부터는 렌더링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렌더링. 먼저 렌더러의 종류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렌더링 중에서 렌더러의 종류와 선택. 자, 먼저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포함된 여부에 따라서 네이티브 렌더러와 서드파티 렌더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이티브 렌더러는 원래 프로그램에 포함된 렌더러를 네이티브 렌더러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렌더러가 표준, 그 다음에 프로 렌더러 잠시 있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지컬 렌더러라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표준 렌더러는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자율성이 높고요. 바이아스드 렌더러라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대로 그대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높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피지컬 렌더러는 네이티브 렌더러임에도 불구하고 피지컬, 말 그대로 물리 기반 렌더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부족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에 에너지 법칙을 무시하는 뭔가를 집어넣고자 할 때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뭔가 반사가 돼야 되는데 그 반사를 강제로 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그대로, 자연 현상 그대로 렌더링 하는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자, 표준 렌더러와 피지컬 렌더러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반사와 굴절이 많으면 보다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피지컬 렌더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이티브 렌더러였고요. 그 다음 서드파티 렌더러로는 옥테인, 레드시프트, 코로나, 아놀드, 브이레이 여러가지 또 다른 렌더러들도 있는데요. 일단 시네마 4D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렌더러는 옥테인과 레드시프트가 가장 대표적인 서드파티 렌더러입니다. 초기에는 브이레이가 나와서 몇몇 유저들이 좀 집중하기도 했었는데요. 브이레이가 3D Max 같은 데서 사용하던 것만큼의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바로 옥테인에 따라잡혔죠. 자, 옥테인과 레드시프트는 둘 다 GPU 기반 렌더러라 일단 렌더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선택을 해서 쓰고 있고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이어스드 렌더러냐 언바이어스드 렌더러냐 하는 건데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아스드, 편향된, 치우친, 기울어진 이런 뜻이고요. unbiased는 편향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몇 가지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자, 바이아스드 렌더러, 그러니까 시네마 4D 기본 렌더러도 바이아스드 렌더러인데요. 렌더링이 될 때 CPU 개수만큼 CPU에 있는 코어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레드의 개수만큼, 예를 들면 자기 컴퓨터가 8코어 16스레드면 16개의 박스가 화면에 동시에 떠서 그 네모 상자가 점점 채워지는 형식으로 렌더링이 진행됩니다. 계산 빛을 조사하는 방식은 표본 조사라 그래서 일정 영역 단위로 계산을 하고요. 렌더링이 빠른 편이고 자유도가 높습니다. 브이레이나 레드시프터 그리고 네이티브 렌더러의 스탠다드 렌더러도 이 형태에 포함이 됩니다. 자, 언바이어스드 렌더러는 물리 기반 렌더러로서 픽셀당 정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렌더링이 되는 그 과정이 네모칸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고 화면 전체가 점점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형태의 렌더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 기반 렌더러는 이 몇 가지 광학적 특성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쉬운 편이고 리얼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물체가 뭐 투명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반사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전도체인가 부도체인가, 뭐 이런 몇 가지 그 광학에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그것들을 입력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져야 되는 파라미터의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낮지만, 여기 있죠. 자유도가 낮다고 되어 있죠. 자유도는 낮지만 배우기가 쉬운 편입니다. 자, 문제는 렌더링이 느립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렌더링이 느리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GPU 병렬 처리의 그 수많은 코어로 이 속도를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은 CPU 렌더러 기반인 뭐 기본 피지컬 렌더러나 또는 스탠다드 렌더러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GPU 렌더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고성능 GPU가 있어야만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렌더러로는 옥테인, 코로나, 아놀드 렌더러가 있겠습니다. 자, 가속 디바이스. 자, CPU,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죠. 우리가 보통 윈도우 기반 PC를 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인텔의 i9 뭐 9세대 CPU 이런 걸 쓰고 있죠. 그게 CPU가 이제 렌더링을 가속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PU도 렌더링을 가속할 수 있는데 GPU는 뭐 최근의 GPU들은 엔비디아 GTX 3090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즘 좀 비싸죠. 자, 그리고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고성능 CPU의 성능도 쓰면서 또 고성능 GPU의 성능을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CPU와 GPU의 그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CPU는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고급 프로세서예요. CPU 자체가. 그래서 뭐 별의별 것을 다 집어넣어도 거의 대부분을 계산을 해내는데 거기에 비해서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인데요. 상대적으로 훨씬 단순한, 그러니까 그래픽에 관련된 일들만 가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잘하고, 그러니까 만능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CPU에 비해서 단순한 계산을 하지만 일단은 이 두 유닛의 특징은 뭐냐 하면 CPU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8코어 또는 16코어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4코어나 8코어를 사용하죠. 개인용 컴퓨터로서. 자, 그런데 인텔의 HT 기능이라 그래서 곱하기 2만큼의 스레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CPU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코어 수의 2배만큼의 스레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스레드라는 것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CPU에서는 8코어를 쓴다 그러면 16스레드 한 번에 16개의 그 계산 장치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GPU는 1080 Ti 정도 것만 가더라도 3000개의 그 처리 뭐라 그러죠? 처리 단위 3000개가 하여튼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090 같은 경우에는 10,000개 이상의 프로세서가 한 번에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CPU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 처리 프로세서 몇 개가 하는 일보다는 다소 부족하지만 GPU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프로세서들이 동시에 일을 해내는 게 훨씬 더 빠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마 4D에서는 옥테인이나 레드시프트가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옥테인과 레드시프트는 누가 어떻게 쓰면 좋은가? 대부분의 경우는 옥테인을 사용하는 것이 공부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범용적이기도 합니다. 레드시프트는 이 현실적인 느낌을 좀 탈피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초현실주의 같은 그런 우리가 일상에서 보기 힘든 것들을 연출할 때, 그럴 때
렌더러의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아티스트적인 성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시프트는 뭐 그런 주로 아트 위주일 때 사용하면 좋겠고요. 우리 실생활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처리들은 옥테인으로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 기술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끊고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